자, 오늘부터는 이제 2월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1월달 저희 AP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 97.07%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수익이 15개, 손실이 2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진짜 저희는 결과로 증명을 했고 2,000명이 넘는 VIP 회원분들이 그 결과를 증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과 수익 잘 보신 것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에 절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매매할 거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지금까지 1월 매매 끝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수차례 말씀드린 2월 전략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2월 매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제대로 한번 잘 시작해 보시죠. 각종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올 게 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관세 전쟁, 트럼프는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어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럼 궁금해하시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한국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소리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라고 알고 있을 거고, 주식시장은 어떨까? 부진한 내용들이 많겠죠.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에는 반대급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도 분명한 수혜주나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자 오전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다우지수가 0.75%, 나스닥 종합이 0.28%, S&P 500이 0.50%,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징적인 내용이라면은 오전 중에, 그러니까 미증시가 개장 직후에는 1%가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언급이 되면서 곧바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 꺾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는 미증시가 열려있는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선물도 그렇고 달러화도 그렇고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각종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올 게 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관세 전쟁, 트럼프는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어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럼 궁금해하시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니어쇼어링 전략,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임금이나 공급망 다각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국가의 기지를 설립한 한국 기업들에도 분명한 피해가 연출될 수가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분명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시점인 겁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떨까? 부진한 내용들이 많겠죠. 하지만 항상 주식시장에는 반대급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도 분명한 수혜주나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은 뭐냐? 이거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적고 한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가 수혜 국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100% 반대합니다. 자, 현재 트럼프가 이 관세를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마약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불법 체류자, 이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정책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중국은 10%냐? 중국은 원래부터 관세가 이어졌었고 이 10%는 추가 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래 펼쳐왔던 정책은 뭐였냐면은 멕시코와 유사한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중간재만 만들고 멕시코에 수출을 해서 멕시코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였어요. 멕시코는 FTA 협정 국가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방해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모르고 있을까?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닌 거죠. 트럼프가 중국에 적은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에 대해서는 협상의 의지가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에도 애초에 40%, 50%대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4차례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협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냐에 따라서 추가 관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콜롬비아에도 관세를 부과했다가 콜롬비아가 꼬리를 내리니까 트럼프는 곧바로 이 관세를 철회했잖아요. 다른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할 거다. 굉장히 현재 트럼프의 언급과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쫄 것이냐? 아니요, 절대 쫄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GDP를 성장시킨 국가예요. 중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GDP를 성장시킨 국가고, 미국은 내수 소비를 통해서 GDP를 끌어올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수지를 볼 때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수출량은 적고 수입량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 수입량을 통해서 미국 내부 소비를 굉장히 활성화를 잘 시키면서 성장한 국가니까. 메이드 인 USA가 찍혀 있는 거를 수출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붙인다고 미국이 큰 타격을 볼까? 멕시코, 캐나다, 중국만큼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도 지금 멕시코를 우회로로 삼아서 수출하는 품목이 없지는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멕시코를 토대로 우회 수출을 하는 비중이 없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10%가량 줄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근데 중국이 갖고 있던 전략을 수정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중간재를 지금처럼 쓸까 과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1순위로 생각해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찾아야 하느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텐데, 중국 수출이 높은 거?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관세라는 정책과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엔터가 있을 거고 컨텐츠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사실은 근데 이쪽도 반대를 합니다. 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논리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공감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식에 접근을 할 거면은 더더욱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적금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우리는 그렇게 주식에 접근해서는 주식을 활용하는 가치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는 재미가 없는 것도 맞고. 자, 그럼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관세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사업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세가 지금 적고 그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높은 것도 맞는 표현이고, 본인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는 기가 막히게 알고 그에 대한 협상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쵸? 조선, 반도체, 뭐 방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꼽을 것인지 그 여부를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있을 거고요. 그 산업군들 중에서 현재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미국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꽤나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동시에 관세에 대한 영향은 적게 정면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종과 종목을 볼 때 저는 3번과 4번에 대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P가 버는 건 뭐냐?
저도 나름대로의 전략과 생각을 주말 동안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곧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이번 주 중에 저희 VIP 비공개 방송에서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군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2월 중에는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2월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1월달 저희 AP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 97.07%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수익이 15개, 손실이 2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진짜 저희는 결과로 증명을 했고 2,000명이 넘는 VIP 회원분들이 그 결과를 증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과 수익 잘 보신 것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에 절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매매할 거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지금까지 1월 매매 끝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수차례 말씀드린 2월 전략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2월 매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제대로 한번 잘 시작해 보시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25,800원, 이스트소프트 25,800원까지 합시다. 이스트소프트 25,800원. 확인했을 때 너무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은 바로 안 사셔도 되는데 뭐 한두 억가 정도는 크게 상관없이 사셔도 됩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린 이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송 이어갈게요. 제가 개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테마에 대해서 수급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장 직후에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AI 테마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개장 직후에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테마가 많이 없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더 세다고 생각을 한 AI, 이스트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1차 하락 파동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죠.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던 자리가 기준봉으로서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 출발이 시작된 자리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지켜주고 하락 파동 속에서도 지켜주고 다시금 이제 20선을 뚫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과 함께 AI 테마 수급을 보고 이스트소프트 25,800원 부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기라면 위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6개월 정도 동안 계속 순 매도세만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은 08년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로 가장 길게 지금 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주식 채널들이나 유튜버들 보면은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금융위기, 지금은 경제 위기다, 제2의 서브프라임이다, 너무 이렇게 어그로를 많이 끄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그 논리가 뭐야? 굉장히 단순해요.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역대 3번째 상승입니다. 트럼프가 또 당선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논리들을 펼치던데,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08년도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2025년에 08년도 금융위기는 없어요. 자, 근거는 단순합니다.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펀더멘탈을 우리가 크로스데이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부진하다,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그때만큼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결국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내외적인 정치나 외교 환경에 그리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너무 휩싸이지 말라는 거야.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남들이 위기니 뭐니 할 때 그때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실제로 1월달 그렇게 국내 주식 하지 말라는 놈들 태산이었는데 결국 AP는 누적 수익률 90% 넘어갔잖아요. 남들 떠나갈 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분명히 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350개가 안 됩니다. 오늘 매매는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마세요. 시장이 녹록지가 않네 오늘. 근데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핑계를 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랑 똑같이 시장 탓하면서 핑계대고 욕할 거고 그럴 거였으면은 방송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주식 유튜브 많이 챙겨 보시죠? 저희도 물론 주식 컨텐츠를 운영하는 채널 중에 하나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박의 기회가 왔다, 제2의 코로나 급등주가 왔다, 200% 수익률 기대한다,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국내 주식은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채널들은 아니면 그만이고 운 좋아서 때려 맞추면 굉장히 대박이고 이게 이분법이에요. 주식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제가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결과로 증명을 하고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실도 꽤 있어요. 이스트소프트도 지금 손실 중이야.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결과로 증명을 한다는 게. 최소한 저희가 고수하는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는 않아요. 말 바꾸고. 모든 매매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결산을 토대로 알려주고 있잖아. 공개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주식생이라면 말만 하지 말자는 이 신념으로 나름대로 하루하루 피말리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 이 사람의 견해를 따라가야겠다 그럴 순 없잖아.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보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을 따라갈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VF 회원분들 RS 오토메이션 매도 잘 하셨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 중에 심상치 않은 로봇주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수급 들어오길래 제가 곧바로 메시지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사인 보고 잘 매도들 하셨어요? 아, 문자 받고 바로 다 매도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축하들 드립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네요. 아, 이거 재밌는 기사였네. 여러분 이거 기사 보셨어요? 적금 대신 넣었다면 연수익률 212%. 이게 지금 제가 주말에 확인했던 기사인데 내용 보니까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이 솔라나를 1년 동안 스테이킹 했으면은 연 수익률을 212% 얻었다는 기사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전에 비트코인을 넣었으면, 우리가 한 2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반대로 물렸다면 그게 무서우니까 주식이 위험자산이고 애매한 거고요. 그죠? 이런 뉴스들로 해서 포모 현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더 늦기 전에 뛰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들어갈 때가 고점이다. 기사가 뜨고 뭐가 하고 지금이라도 탈까 말까 하다가 지금이라도 타자 하면 그때가 고점이잖아. 그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나온 결과가 아니라 1년 뒤의 결과를 기대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뉴스로 절대 먼저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국내 주식에서 옥석을 찾으세요, 직접. 자, 코스피가 2.61, 코스닥이 2.86, 양대 증시가 안 좋네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과 선물을 도합해서 한 7천억 넘게 순 매도세를 보이고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비공개 방송은 오후에 진행됩니다. 제 VF 회원분들 참고하세요. 오후에 제가 메시지 보내드릴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흐름, 배팅 종목 등등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가 나옵니다. 내일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 관련해서는 이스트소프트 오늘 무료 관심 종목 나갔는데 이거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스트소프트는 계속 이런저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리를 이탈하고 4% 이상 넘어가면은 손절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단타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의 원칙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손절매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날이 춥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일 만나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